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다큐 프라임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 편을 연출한 서원주 PD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 편을 연출한 서원주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MBC 다큐 프라임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 편을 주목해봅니다. 현 시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주제들을 다채로운 형식에 담아 재미와 정보를 전하고 있는 MBC 다큐 프라임.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 편에서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시각장애인들, 대한민국 공인 안마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근데 어깨는 요즘에 뭘 하셔서 이렇게 뭉치신 거예요? 많이 묻었어요? 소화가 어려울 때 어깨가 뭉치는데 그저께 소화가 조금 이상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마는 1시간 정도 하는데요. 만져주는 손길이 얼마나 빈틈없이 꼼꼼한지 몰라요. 점점 못 걷게 되니까 슬펐는데 빨리 걷는 그 걸음이 찾아진 거. 가족들한테는 내가 짐일 수 있다 이런 그 부담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당당해요. 그런 게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전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다 구름이요. 먹구름. 다 먹구름이야? 어둠 서머잖아. 근데 비는 끝인 것 같은데? 밝은데? 다정해 보이는데 날씨에 대한 의견은 많이 다르죠. 둘 중 한 명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오빠가 정말 눈이 안 좋구나는 중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자꾸 유리창 같은데 넘어지고 부딪혀갖고 병원을 갔더니 RP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시각장애인 취업에 대해 알아보고 안마사를 권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로 인해서 몸이 왔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 갈 때 편하게 가니까 그런 데서 좀 기쁨을 느꼈죠. 공인 안마사가 되기 위해 해부생리학, 병리학 등 전문 의학 지식까지 직접 손으로 만지며 기술을 익혀나가는 고된 과정을 보여주는가 하면 국내 의료법에 보장된 안마사 제도를 알리고 해외의 신체장애인 직업 우선권 사례를 살펴보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다각도로 짚어내며 우리 사회에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가공인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해당된다는 사실과 유보고용자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살펴보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 이웃, 그리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던 점 참 좋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안마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보직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다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는데요. 이 공인 안마사라는 직업에 주목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안마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안마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퇴폐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교육을 하시는 걸 보니까 2년에 걸쳐서 2,000시간이 넘는 수련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 안에 우리에게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시더라고요, 근육에 대해서. 그 안마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좀 흥미로웠고 그분들이 또 수많은 몸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직업 세계의 매력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공인 안마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는 물론이고 시각장애인 일터가 사실은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 사회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꿈과 희망을 찾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지만
그 꿈과 희망을 찾기까지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터뷰들이 많았거든요. 전맹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습을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지 않겠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상담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사설 자격증 같은 거는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직업적으로는 없는 거죠. 취업의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저 사람 시각장애 좀 시력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된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쳤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기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되게 진전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애를 소위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장애를 좀 이겨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어떤 개인의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개인의 사례로 시작해서 어떤 장애인 기본권의 열악한 현실로 확장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무엇보다 이런 장애인 복지를 국가가 베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얻어낸 그런 성취로 그렸다는 점도 굉장히 좀 진전된 시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그런 시위 장면이라든지 어떤 투쟁의 역사를 같이 짚어준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 60년대부터 계속해서 어떤 의료법 안에 안마를 일종의 유사의료로 인정을 하라라는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겹게 싸워낸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가 독점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능동적이고 연대하는 그런 주체로 그려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진보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이제 그 진보적인 시각을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쉽게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다큐멘터리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방송 말미에서 그 이제 섬마을로 이제 봉사를 가는데 결국엔 이분들이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비장애인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이것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훈훈한 엔딩인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호평을 남겨주셨는데 서은주 PD 이렇게 감상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례자분들 자체가 그 생명력이 있으셔요. 방송도 처음이고 카메라도 처음인데 일단 주눅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당당하신 이런 거는 직업에서 오는 겁니까? 뭡니까? 했더니 눈이 안 보이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굉장히 활기차고 또 유머러스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좀 잘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진심이 좀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은주 PD와 함께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 편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작 과정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이제 안마사라는 직업을 매개로 돌아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장애인분들의 일상을 좀 친근하게 친밀하게 담아냈던 우리 동네 피터팬 같은 프로그램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를 두려고 가장 고심한 지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의 사연은 또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연은 절박할수록 환경은 열악할수록 이렇게 나온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관습대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제 관습을 많이 파괴시켜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 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본인들한테 그거를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가 그냥 순순히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장애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장인을 만나서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삶의 철학을 들어본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변 시각장애인들 모습을 좀 엿볼 수는 있었지만 현실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였어요. 무자격 안마사 무죄 판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각장애인
보장 분야가 안마업뿐인 현실 뭐 이런 것들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그 현장에서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작년 9월에 그 지방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일반인들의 직업 자유의 선택과 안마사 권위가 충돌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직업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돈벌이 이상의 가치가 있죠. 인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가져야 하는 것.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라는 직업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안마사 생계에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00년에 걸쳐서 안마사라는 지위를 관습적이든 법적이든 그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두 다 그 절망이 굉장히 막 이렇게 파고처럼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수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랜 동안 이거를 연구하신 분들께서 명쾌하게 하신 말씀 중에서 물론 비시각장애인에게도 안마사란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헌법 34조 5항이 규정하는 대로 신체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조항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이 도출이 됩니다. 헌법학에서는 그것을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고요. 기본권 충돌이 된 경우에는 어떤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할까요? 더 상위의 기본권, 더 절박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는 저 절박한 기본권을 국가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국가의 의미가 그곳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연하시는 사례자분들이 약간 좀 후천적인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시각을 잃었거나 내가 만약 그렇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입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중도 시각장애인 사례자가 좀 많았던 거는 안마사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95%가 중도 장애자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면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환이라든지 병 때문에 시각장애를 얻게 되는데요. 당뇨로 인한 뭐 이런 거라든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순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도 장애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미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기관장님과 이제 비대면 인터뷰하고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And what that is, it gives a priority to blind individuals to run vending facilities in federal buildings. Is it illegal if people without disability run the vending machine? Yes, it is illegal. It's a violation of federal law. 국가별로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으로서 좀 보장해 주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점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국내외 사례까지 소개해서 각국 제도를 좀 비교해 준 점이 좋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작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해외 사례 같은 걸 좀 제대로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은 경우인데요. 저희는 해외 취재가 예상돼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봤더니 오래전부터 이 시각장애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많이 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재활교육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요. 굉장히 방송에서는 조금 나왔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미국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막 교육을 받기 시작한 예비 안마사들의 이야기부터 약 30년 된 베테랑 안마사들까지 여러 사연을 가진 사례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자를 꼽아주신다면 누구일까요?
조금 분량이 적게 나왔지만 저한테는 인상적인 분이 계셨어요. 바로 홍혜옥 씨라는 분이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서부터 8년 동안을 집안에만 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있던 시간이 한 8년.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도 못 하겠죠.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아, 이제는 바닥이구나. 자기는 안마를 배울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안마하면 퇴폐 이런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서부터는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걸 배우니까 다시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일이 있다는 거가 행복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8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위원들은 어떤 사례자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등장한 목미란 씨가 굉장히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막 첫 안내견 체험을 그야말로 시작하는 분이었잖아요. 왼손으로 얘 머리 한번 만져. 이게 머리. 그냥 나란히 걷는다 생각하시고. 지니야 앞으로. 그렇지. 지니야 앞으로라는 말이 떨어지자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니가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손 긴장하지 마. 손 풀고 허리 펴시고. 천천히, 지니 천천히. 좀 첫 발을 사회생활에 내딛는다는 그런 드라마적인 어떤 구성으로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도입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도가 담긴 그 배치였는지도 따로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목미란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뵀을 때 아직 혼자서 밖에를 나가보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봤을 때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저 과정이 처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몰랐거든요. 인도 중앙에 놓인 울퉁불퉁한 노란색 블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인데요. 지팡이로 이 블록을 확인하면서 걷는 겁니다. 손을 벗어나셨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두분만. 지팡이를 쥐는 법부터 가지고 움직이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밖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처음으로 도입부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정말 첫 독립보행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굉장히 이 개인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바로 곁에서 이제 같이 지켜보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편집을 하면서 가장 울컥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독립보행을 처음 하게 되면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믹스커피가 있던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 쭉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시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맥커피. 여기가 믹스커피가 있던 자리예요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저는 촬영을 하면서도 조금 울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일들이 저 사람한테는 다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이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시련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봐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장면으로 와 닿았어요. 저는 이제 각종 안마대회상 휩쓸었던 임성락 씨인데 그래도 괜찮으신 편인데. 효도하는 중인가요? 실은 지금 안마 기능대회 연습 중입니다. 정석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잘하는 것 같아요. 손이 부드럽고 그래서 좀 깊은 맛이 있고 3등이나 2등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그 근육을 진짜 잘 눌러줘요. 머리도 있고 젊은데 1등 해야 되지 않을까. 최고의 손맛입니다. 뽑아주세요. 자신의 직업에 애정 갖고서 적극적으로 또 도전하는 모습,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방송 나간 후에 출연하신 분들이 연락이 닿아서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잘 봤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얘기는 인터뷰를 했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안마를 제가 임성락 씨가 사실 아직 경력이 많지가 않잖아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1등의 손맛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런데 굉장히 손이 부드럽더라고요. 손 관리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제 몸을 살짝 풀어준 경험을 해서 아 역시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가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막 연습을 한 거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송 전에 전국대회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마는 엔터테인먼트다라는 말씀하셨던 이제 심수경 씨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안마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멀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뭐 보여주기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 좀 그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이 되게 깊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중에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국화도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떴어요. 안개가 가득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가는 봉사활동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들떠 있으셨는데 배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파도가 지금 잔잔해졌다. 안개가 걷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지금 온도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미국 관계자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감각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른 감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안 보이면 귀가 잘 들리게 된다라는 건 아니다. 잘 듣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고 노력을 한다. 다른 감각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자리한 서은주 PD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런 안마를 이제 장애인분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체로 담아내신 것처럼 꾸준히 소외된 소수자들과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큐 제목이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인 거잖아요. 왜라는 건데 우리가 왜라고 질문해야만 새롭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왜라는 질문에 힘을 보여준 다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봄으로 인해서 사실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또 이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송은 지나갔지만 못 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은주 PD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중도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법적으로 지위의 안정성을 획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네, 서은주 PD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MBC 다큐 프라임만의 시선을 통해서 소외된 계층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